자, 이번에는 화나면 자기 머리 때린다. 자해하는 애. 근데 자해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얘기 들으면 눈물겨운데, 이것도 19개월짜리 남자애인데, 지 맘대로 안 되면 머리를 주먹으로 자기가 막 쥐어뜯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보면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이제 주의 집중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엉덩이 때리면 이제 안 그런 척 하다가도 또 무관심하면 또 더 자기를 자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해하는 애는 극도로 조금 뭐랄까 좌절된 케이스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엄마가 일방적으로 애 고집을 꺾으려고 혹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자해하는 걸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한 1년쯤 되면 애가 자아가 생겨요. 나라는 자아가 생기면서 애들이 자아 생기면 내 그렇게 하겠어요 보다 아내 소리를 먼저 한다 그래. 노를 먼저 하죠. 그래서 그 노 하면 네가 뭘 알아서 노야 이리 와 할머니가 해줄게 이러고서 이제 고집 꺾고 하는 거서부터 애들이 이제 번나가고 하면서 이상행동하고 이제 그게 심하게 되면 자해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사람답게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12개월 이후부터는 애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어떤 일을 하면 도대체 너 나가자는 거야? 지금 들어오자는 거야? 아니면 지금 말고 형 오면 같이 가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얘기를 몇 가지 해서 걔하고 얘기가 소통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뭐 이리 와 따라와 지금 가야 돼 뭐 비 오니까 지금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이제 의지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이렇게 자해 행동하는 애도 있다는 거죠. 또는 이제 직장맘인 경우에는 애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그리워해요. 엄마 그리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애들은 엄마의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뭐 얘같이 머리를 때린다든지 뭐 자기 손등을 깨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마의 그 주의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좀 지나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관심 받고 싶은 얘기니까 가엽게 느끼죠. 그래서 혹시 직장 엄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퇴근 후에 절대적으로 밀도 있게 애하고 스킨십하고 놀아줘야 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직장에서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 그냥 정말 파죽음인데 그럼 집에 와서 애하고 놀려면 또 문 앞에서 보약 먹고 들어와서 놀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애들하고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 힘들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엄마는 이렇게 연구하는 엄마들은 또 책을 또 가져와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오자마자 또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문 열어놓고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뭐 주말에 놀아줄게 하고 매일매일 애하고 관계가 소원하면 이런 애들은 이제 뭐랄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엄마 그리운 마음이 욕구 불만이 돼서 이제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엄마들은 뭐 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집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작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요일별로 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오늘 와서 신문지 찍기 놀이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은 이거 하는 날이지 촬영놀이 이렇게 해서 좀 놀이별로 요일별로 좀 어떻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놀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남은 놀아요는 사실은 말이지 절대 놀아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놀고 엄마를 느끼고 그리운 걸 이렇게 그리움이 이제 이렇게 해결나고 이러면 가정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애들이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반응하는데 엄마가 늘 바빠서 방에 들어가고 나랑 놀 사람 없고 이러면 저렇게 자기 머리 때린다든지 자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이상 행동 갖고도 엄마 형태가 두 가지로 바뀌죠. 하나는 과잉 반응형 있어요. 막 이런 행동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막 병원도 몇 군데 다니고 막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엄마 있고 한 엄마는 무감각형 있어요. 저희 신랑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시어머님이 그랬는데 우리 신랑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이 좀 저렇대는데
아빠 닮아서 그렇죠. 그러고 남편 닮아 그렇다 그러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남편 시대에 그 자랐던 세대하고 지금 너무 달라서 물론 DNA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무감각형 하는 엄마도 문제다. 아까 과잉 반응형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 ADHD 경계선이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경계선인 집은 이제 놀이치료도 해야 되고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집단 치료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너무 힘들거든. 애하고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ADHD 그냥 경계선 말고 ADHD로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엄마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뭐지? 너무 저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애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1차 책임을 지고 경계선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상호작용하면 애가 정상으로 되는데 엄마 스케줄도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ADHD 군으로 진단을 처방을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선 너무 이거는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 지금 이상행동 얘기할 때는 초기에 그쵸 치료보단 예방이 좋은 거고 초기에 뭔가 보였을 때 그걸 수정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호미로 막기는 이미 틀렸고 가래로 막는다. 그쵸? 예방하지 않고 치료하게 되면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집단 치료, 놀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자기 머리를 때린다, 학대한다는 것은 좀 애가 엄마 나랑 같이 좀 놀아줘요라고 하는 걸로 들으시면 엄마들이 좀 시간을 더 쪼개서 놀이 시간별 짜서 애하고 놀아주면 많이 해결되지 않냐. 19개월이면 아직 지금 시작이니까 그래서 많이 개입을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